안녕하세요. 오늘은 솔 미국 배당 다우존스 ETF에 대해서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한국판 SCHD로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배당 성장주 ETF인데 저도 공부하다 보니까 꽤 괜찮은 상품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 어떤지 궁금한 내용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솔 미국 배당 다우존스는 두 가지로 상장이 되어 있는데 솔 미국 배당 다우존스와 이름 끝에 H가 들어간 환 해지 상품이 있습니다. 솔은 이제 국내 증권사인 신한투자의 ETF 브랜드인데 이제 각 증권사마다 ETF 브랜드를 가지고 있어요.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는 코덱스, 미래에셋증권은 타이거, KB증권은 KB스타, 뭐 이제 이렇게 있는데 이제 솔 같은 경우에는 신한금융투자의 ETF 브랜드입니다. 투자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이제 솔미당이라고도 부르시는데 이제 상품을 투자를 할 때 환 해지를 이제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을 해서 둘 중에 하나를 이제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어떤 것을 매수할지는 이제 본인의 이제 생각에 달려 있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환율이겠죠. 10년 기준으로 현재 1326원이면 꽤 높은 곳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미래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환해지 상품을 선택할지는 이제 본인의 투자 관점에 달려 있어요. 향후에 환율이 오를 것이라고 예상된다면 환율에 노출되어 있는 이제 일반 솔미당 ETF를 구매하시면 되고, 환율이 좀 떨어질 것 같아서 자산 가치가 하락될 좀 우려가 있다고 판단을 하신다면 환 해칭 상품인 이 H가 붙어 있는 상품을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러면 솔 미국 배당 다우존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먼저 이 ETF의 이름을 좀 이해하면 ETF가 어떤 방향으로 투자를 하는지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의 이름은 이제 이름을 짓는 규칙이 정해져 있는데 ETF의 가장 앞에는 증권사의 ETF 브랜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미국 배당 다우존스라는 이름이 붙는데 이거는 이 솔미당이 추종하는 이 다우존스 US 디비던드 100 인덱스를 추종하기 때문에 이제 붙여진 이름이에요. 이 지수는 S&P 글로벌에서 발표하는 지수인데 안정적으로 좀 꾸준히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는 대형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P글로벌은 전 세계 신용평가 기관인데 미국의 S&P 500 이거를 부를 때 그 앞에 붙는 정식 명칭은 스탠다드 앤 푸어스입니다. 미국 배당 다우존스 지수의 목표는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는 대기업들 중 여러 가지 필터링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기업이 좀 자동으로 선택이 되게 되어 있는데, 좀 여러 가지 이제 필터링 조건 중에 크게 몇 가지로 나누자면 가장 첫 번째는 배당 성과 중심입니다. 이 지수는 이제 최소 10년 이상 배당금을 지급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배당 컷에 대한 좀 잠재적인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기능을 합니다. 또한 너무 작은 기업들은 이제 포함되지 않도록 최소 5억 달러 이상의 시가총액을 넘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부채 대비해서 이제 현금 흐름 비율이랑 자기자본 이익률, 그리고 배당 수익률, 최근 5년 배당 성장률 등이 이 재무 기준의 필터링을 이제 거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개별 주식이 4% 이상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 필터링 조건은 하나의 이제 기업이 너무 주가가 올라서 비중을 크게 차지하게 되면은 그런 기업들은 일부 이제 매도를 하고 다시 비중을 좀 리밸런싱하는 작업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나의 이제 분야, 하나의 섹터가 모든 기업들의 합이 25%를 넘지 못하게 제한이 되어 있어요. 또한 이제 부동산 리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산에서 제외됩니다. 이제 그러면 이 다우존스 지수가 뭐냐, 이제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다우존스 US 디비던드 100 인덱스, 이 인덱스는 이제 10년간 평균 수익률이 7.78%로 거의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SPY ETF랑 수익률이 비슷한 정도예요. 이제 그런데 여기 사진에 보시면은 이제 이게 프라이스 리턴을 기준인데, 프라이스 리턴이란 순수하게 주가 수익만으로 계산한 이제 단순한 수익률입니다. 10년 평균. 이제 그게 7.78%인데 여기에 이제 배당금을 재투자하는 이 토탈 리턴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수익률이 11.53%까지 올라가서 S&P 500에 비해서도 정말 높은 수익률이에요. 이 정도 수익률도 가져가면서 배당 성장도 되고 배당금도 받을 수 있는 투자 방법은 몇 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지수가 투자자들한테 좀 많은 인기를 얻으면서 이제 찰스 슈왑의 SCHD가 이제 가장 먼저 유명해지고 현재도 가장 시가총액이 큰 ETF입니다. 이와 함께 이제 국내 증권사들도 이 지수를 추종하는 ETF들을 이제 다양하게 출시를 이제 하게 됐는데, 이제 신한투자증권의 솔미당이 있고 이제 타미당이라고도 부르는 이제 타이거 미국 다우존스 배당 ETF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제가 이 ETF를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수수료가 얼마인지 좀 궁금해서 많이 찾아봤는데 정확하게 나와 있는 블로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배당 ETF의 수수료를 알기 전에 이제 이 지수를 추종하는 가장 유명한 ETF가 SCHD인데, SCHD의 총 수수료는 0.06%입니다. 굉장히 이제 저렴하고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는데, 이제 이런 ETF들은 액티브 ETF가 아니라 이제 패시브 ETF라서 저 위에 이제 설정된 조건으로 이제 알고리즘에 의해서 편입되고 매도하고 이제 이렇게 거치기 때문에 인건비나 좀 유지 보수 비용이 적게 드는 편입니다. 그럼 이제 솔미당 수수료를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현재 이 자료는 신한투자증권 홈페이지에 투자 설명서를 기준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현재 이제 이 환 노출이 되어 있는 일반 솔미당 ETF 기준으로 총 보수가 0.01%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SCHD가 거의 이제 80조 원 정도를 운용을 하는데
그 ETF도 0.06%의 수수료를 받는데 어떻게 이 솔미당 ETF가 0.01일 수 있는지 좀 투자 설명서를 좀 더 이제 살펴보니까 수수료가 최종적으로는 0.12%더라고요. 이제 이 1,000만 원을 투자를 했을 때 이제 수수료를 가정해주는 이 표가 있는데 1년에 보면은 12,000원을 부담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퍼센테이지로 보면은 0.12%가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SCHD보다 2배 정도 높은 수수료를 지불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투자 설명서를 조금 내려보면 기타 비용으로 0.1%의 수수료가 이제 부과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옆에 칸에 총보수는 0.01%가 맞아요. 그래서 아마 이 ETF를 표기를 할 때 이 총 보수를 기준으로 표기하게 되어 있고 기타 비용으로 이게 추가되는 비용은 ETF 그 수수료에 표기를 하지 않아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 수수료는 0.12%가 맞기 때문에 이제 투자를 하실 때 정확하게 알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이 환 해칭이 되어 있는 이 H 이름이 들어간 상품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환 해칭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좀 더 수수료가 높습니다. 일반 ETF 환 노출이 되어 있는 ETF보다 수수료가 조금 더 높은데 여기도 총 보수가 0.05%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조금 낮은 것 같은데 좀 더 봐야겠다 해서 이제 내려보니까 총 보수가 0.21%까지 오릅니다. 그래서 이제 표면적으로는 0.05%인데 실제로는 0.2%나 되기 때문에 환 노출이 되어 있는 솔미당보다 2배 높고 SCHD 기준으로는 3배가 조금 넘는 수수료입니다. 이것도 역시 이제 총 보수는 0.0으로 되어 있는데 기타 비용에 0.16%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2.1%인데 2.1%는 사실 패시브 펀드 기준으로는 굉장히 높은 수준인데 미국의 이제 나스닥을 추종하는 QQQ와 거의 비슷한 수수료거든요. 근데 SPY 같은 경우도 0.09%, 이제 VOO도 0.03% 수수료인데 이제 그것들에 비하면 꽤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SCHD나 이 지수를 추종하는 분들이 분기 배당을 하는데 우리나라에 상장된 이 배당 ETF들은 모두 다 월 배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미리 알고 돈을 줄 리는 없는데 어떻게 이제 매월 나눠서 지급을 하는 걸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미리 지급하는 게 아니라 좀 늦게 지급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현재 이제 소울 미국 배당 다우존스의 이 배당 내역을 보면 이제 1월에도 지급을 하고 2월에도 지급하고 이제 3월에도 지급을 하는데 이제 23년 기준으로 23년 12월에 이제 배당되는 4분기 배당금을 2024년 1분기까지 나눠서 배당을 하고 이제 24년 1분기에 지급된 배당금을 다시 2분기까지 나눠서 지급을 하면 매월로 이렇게 나눠서 배당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사실상 월배당이라고 부르지만 우리가 한 번에 받았어야 될 배당금을 이제 해당 월 그리고 플러스 1개월 플러스 2개월 이렇게 해서 3개월에 걸쳐서 나눠서 받는 거기 때문에 기분상으로는 매월 이제 배당을 받는 거지만 사실은 받아야 될 돈을 그냥 나눠서 3개월로 나눠서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냥 분기 배당으로 받는 게 좀 더 목돈을 받는 느낌도 들고 굳이 이렇게 월배당을 찾을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배당을 3개월마다 받는 거면 생각보다 꽤 빨리 돌아오기 때문에 굳이 월배당을 이렇게 고집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솔 미국 배당 다우존스의 시가총액이 꽤 높은 편인데 환 해지가 안 되어 있는 상품이 6,166억 그리고 환 해칭이 되어 있는 상품이 1,800억으로 이 신한투자 증권에서만 8천억 정도가 넘습니다. 여기에 이제 타이거 미국 배당 ETF도 7천억 정도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한국판 SCHD를 보유한 금액이 2조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2조 원에 이제 우리나라 이제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이 SCHD를 보유하고 있는 금액이 이제 이 자료는 한국예탁원에서 가져왔는데 9월 17일 기준으로 1조 4,800억 원입니다. 합치면은 3조 5천억이나 되는 진짜 큰 금액인데 이거를 이제 세금 제하고 이제 세후 이제 보수적으로 3%를 잡으면 한국의 이 ETF로 벌어들이는 달러만 1,050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기업들 외화 버는 것보다도 정말 높은 수준인데 번외로 이제 한국인이 보유한 주식 1위는 테슬라인데 18조 원 가까이 됩니다. 2위는 이제 엔비디아, 3위부터는 이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이렇게 있는데 워낙 1, 2등이 이 보유 금액이 커서 이 두 가지만 이제 합쳐도 거의 30조 원에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제 한국 사람들도 미국 주식을 정말 많이 보유하고 있구나 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솔미당이든 타미당이든 SCHD든 어차피 동일한 지수를 추종하는 건 똑같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한다면 정말 노후에 강력한 이제 현금 흐름이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이제 받을 때까지 최대한 월급이나 이제 사업 소득으로 이제 생계를 계속해서 이끌어 나가면서 이제 절약해서 이제 계속 재투자를 한다면 어쩌면 이제 국민연금보다 더 든든한 현금 흐름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